코로나19 확진자가 231명 추가가 돼 모두 833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추경을 공식화했고요. 법원 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국회는 조금 전 6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에 또 들어갔습니다. 집단 감염의 발원지인 신천지에 대해서 600여 명이 넘는 경찰관이 투입이 돼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교인들 추적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속보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오늘 하루만 231명이 추가되면서 확진자 모두 83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심각 단계로 올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상황이 좀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환자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치료 잘 받으면 낫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자, 지금 코로나19 독감보다 위험하지만 사스 메르스보다는 치명률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아직 유효한 해석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아직도 유효하고요. 네.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파력은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네. 사망률, 그러니까 치사율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종 플루보다는 좀 높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낮을 걸로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게 그전까지는 환자 수가 한 30명, 40명 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구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급증해서 음압병실도 부족하고 전국적으로도 1,0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확충이 될지 치료제도 이게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은 이제 대구 지역에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네. 대구 지역에는 음압병상이 이제 한 50여 개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환자는 음압병상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접 지역으로 이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음압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전담병원 시설을 꾸리든지 이제 이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역학조사를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1번부터 28번째까지 환자가 나오던 것과 31번째 환자 이제 신천지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나오던 때와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역학조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진된 환자가 중증으로 빠져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선제적인 치료 쪽으로 무게중심추가 좀 옮겨갈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향후의 대응은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음압병상은 이제 추가적으로 신속히 거기에 전담병원을 설치하거나 거기에 음압병상을 더 추가로 설치하거나 해서 다소 음압병상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구비가 잘 되어 있는가요?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종플루에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게 딱 거기에 적용이 되는 약이 있는데요. 그렇죠.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미플루와 같은 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 개발은 거의 이제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대신 우리가 이제 다른 바이러스에 이제 사용하던 약들이 있습니다. 한 4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 약들이 이제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에서는 또 다른 두 종류의 약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부 환자들에서 이제 효과가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환자에 따라서는 이 약들이 효과가 있으니까 또 지금 우리가 보존 치료나 대증요법으로도 충분히 환자를 이렇게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만 급격히 불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량은 잘 확보가 되어 있나요? 수량은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든지 이런 약들 이미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약들은 국내에도 있고요. 또 네네. 이제 임상 중인 약들은 또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약을 구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약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치료 효과가 딱 정해진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이제 이 약물에 반응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쓸 수는 있지만 치료 효과가 100%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환자마다 약간 다르게 이제 이 약물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우리가 지금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약물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 이거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비말로만 감염이 되는 것이냐라는 문의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비말에 의한 밀접 접촉으로 확실히 전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자가 한 공간에 그것도 중증 환자가 한 공간에 많이 있게 되면은 이제 비말의 입자 중에서 아주 작은 입자들이 상당히 감염력을 가지면서 공기 중으로 멀리까지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소위 이제 에어로졸 전파라고 하는데 이런 에어로졸 전파가 되려고 하면 많은 환자가 또는 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매우 특별한 조건에서 대량의 이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아주 작은 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자 내에 충분한 바이러스가 있어야 전파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남병원과 같이 초기에 대남병원과 같이 확진 환자가 많은 상태에서는 그 지역의 일부 에어로졸 전파도 가능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데서 대규모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곳에서는 혹시 이제 에어로졸을 통한 그런 공기 확산과 같은 이제 감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통상 환자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이제 환자가 그렇게 심한 중증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비말 이외의 전파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환자가 기본적으로 내놓는 모든 체액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변, 소변, 네. 또 땀, 그다음에 뭐 모든 체액, 눈물 이런 것도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되면 격리병상으로 옮기고 음압병상에서 치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자가 확진이 되고 나면 어떻게든지 환자와 밀접 접촉을 피해야 되고 환자와 직접적으로 그 분비물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뭐 에어로졸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대체로 비말이라 보면 되고 너무 많은 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 환자가 대량으로 뿜어내는 경우에는 뭐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비말이 이제 가장 주 원인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 대남병원이죠. 오늘부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코호트 격리 뭐 언론에서 보면은 환자와 또 의료진을 따로 격리를 시켜서 뭐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케어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호트 격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위험을 가장 낮추는 방법인 것은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대남병원이다. 그러면 대남병원에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대남병원을 일단 통째로 격리를 하는 거예요. 통째로 격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환자와 환자가 아닌 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코호트 격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병원을 완전히 격리하기는 하지만 이미 이 확진 환자로 결정된 분은 거기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밖으로 빼요. 밖으로 네. 빼서 딴 곳으로 모시고 네네. 그다음에 그 병원에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가능하면 격리 조치를 합니다. 만일에 1인 병상이 있으면 1인 병실로 격리 조치를 하고 1인 병실이 아니면은 또 환자를 나누는 거죠. 의심 증상이 있는 분, 네. 의심 증상이 전혀 없는 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14일을 경과하면서 진단검사를 계속해서 확진자가 또 생기면은 또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14일이 경과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산 진천에 격리되었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감염이 안 된 분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홀트라고 해서 그냥 격리해서 일본의 크루즈선으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네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진 환자는 치료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가 아무래도 좀 바이러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는 거군요. 남은 분들에 대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라서 조금 여러 가지 두고 봐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걸렸단 말입니다. 16개월 된 영아가 감염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뭐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유아, 네. 특히 이제 12세 어린아이들은 여러 이제 논문이나 실제 보고서나 이런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감염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했지만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 거의 미만에 이를 정도로 네. 감염률이 아주 낮고요. 또 하나는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주 경미한 증상을 앓거나 또는 비교적 치료도 잘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전혀 감염이 안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감염이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인데 다만 이제 아이가 실제로 감염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이제 중증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네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되면 어린아이들은 누군가가 이제 돌보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16개월 되고 하는 아이는 부모가 비감염자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이제 같이 병원에서 격리 조치가 되면서 아이를 돌보고 또 치료에 돌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감염 때문에 감염이 안 되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같이 이제 그 속에 있어야 되니까 이 부모들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이제 24시간 적어도 이제 아이가 완치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16개월 정도 되니까 아이가 이제 얼굴을 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 없게 되면은 네네. 그런 불안 증세로 인해서 치료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약을 쓰더라도 혹시 어린아이는 이제 약을 좀 적게 써야 되고 또 그렇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확산세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로서 보기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 뭘로 보십니까? 이 향후 이제 한 10일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것은 잠복기를 감안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 이제 심각 단계의 대응 조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건데 향후 10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향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이 이제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은 병원 내의 감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병원에서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청도 대남병원에서 보신 것처럼 네.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의 한 병원이 또 거기에 요양병원에 코홀트 지금 조치가 되어 있고 딴 병원들도 이제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이렇게 코홀트 조치나 또는 그 이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태가 언제 종식이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교육계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전국 모든 학교 개학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일주일로 끝날지 또 궁금해들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모든 국민들, 학부모님들이 이번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일단 3월 초까지는 확산 저지와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요. 네. 만일에 이제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교육부와 아마 협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같은 추세가 좀 꺾이기를 이번 주가 지나면서 바라고요. 만일에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아마 추가적인 조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좀 확산세가 꺾이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개학 연기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자, 우리 교육법상 이 수업 일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예. 아마도 여름 방학이든 또 학교장 재량으로 예. 하는 휴일 이런 걸 조정해서 수업 일수를 채우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원래 이제 지금 2월 달에 네. 저희가 이제 재학연기나 휴업을 할 때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학기 말이니까 네. 수업 일수를 다 채울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학기 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개학 연기 혹은 휴업 조치를 하더라도 부족한 수업 일수는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조정해서 예를 들면 여름방학에 뭐 일주일 정도 더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이제 수업 일수를 채우게 되고요. 지금 법정 일수는 이제 초중등학교가 190일입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은 한 열흘 정도 적습니다. 180일인데 이제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9일, 유치원은 18일 정도를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한 조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학 연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계약을 연기하는 거야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전부 찬성을 하실 것 같은데 또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는가 고민들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은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요. 또 이제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좀 위급한 상황들이 재난적 상황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안 나오더라도 돌봄을 하는 시스템은 지금 그래도 갖춰져 있습니다. 돌봄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은 평상시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생까지도 네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직장맘이라고 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은 이제 입학을 3월 9일로 연기되니까 입학식도 안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학생도 학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도 돌봄에 바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돌봄 교실에. 네.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1학년 들어가게 돼 있는 학생도 돌봄 교실을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돌봄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같은 데가 또 있습니다. 한 100여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가부에서 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촘촘하게 생각보다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활용하려면 어디에 전화를 하거나 연락해 보면 될까요? 학교에 전화해 보면 될까요, 일단? 아닙니다. 지금 네. 인터넷에 보시면 인터넷에요? 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 돌봄 서비스 여가부가 있고요. 네네. 우리 동네 키움센터도 100여 군데가 있고 네네. 또 이제 학교는 학교를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여가부라든지 뭐 교육청 인터넷으로 가면은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 가상콜센터라든지 네네. 이런 가상콜센터. 120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제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근데 학교도 학교지만 학원을 애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교육감님. 이런데 학원 같은 경우 자체로 휴원한 곳도 있는데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이게 지금 저희로서 좀 고민인데요. 예, 공사립이야 이제 뭐 교육기관이니까 저희가 네네. 휴업을 명령하는데 이건 민간기관이라 그러니까 학원하고 이제 소규모 교습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침 어제 일요일에 저희가 오후에 이제 학원 대표 다 따로 만나고 교습소 대표 따로 만나서 저희가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했고요. 네. 이미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강남의 대형 학원들은 이제 전국의 학생들이 주말에 모여서 이렇게 수업도 듣고 이렇게 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원 공간이 또 다른 전염의 진원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는 이게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네네. 좀 이런 적극적인 휴업 권유에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일부 대형 학원들은 오늘 휴원을 결정해서 저희가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단지 이제 요게 장기화될 경우에 교습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자영 소규모 이런 가게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적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뭐 조금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던 걸 생각을 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좀 강력하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네. 좀 그걸 적극적으로 학원 관계자분들도 따라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 아까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서 그게 이제 뭐 나가서 일하는 시간만큼 다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지금 문자들이 막 오고 있거든요. 신청 방법이 어떤지 좀 알려달라는 문자들도 계속 오고 있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학교 일단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학교 돌봄에 일단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교 돌봄. 그다음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인터넷에도 다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 그건 이제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긴급 돌봄 서비스가 이제 여성가족부, 여가부, 그건 이제 긴급한 상황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상용적이지는 않겠네요. 우선은 학교를 좀 학교로 활용을 하시면 저희가 이게 대비가 돼 있고요.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급식도 이렇게 이제 되게 간식을 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요. 식사도 제공하는 식으로 지금 긴급하게. 아우 다행이네요. 점심이 항상 또 고민이거든요. 일하는 엄마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도시락을 싸오거나 그런데요. 다른 위기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이 2월 휴업에는 생각보다 많은 그 학부모들이 아이를 보내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가정에서 케어를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초반에야 가능해도 이게 또 시간이 장기전이 되면은 또 곤란해지니까 그래도 한번 다시 홍보나 요 자체는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그리고 그분이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확진 판정을 그러고 나서 받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교육계 관계자들 꽤 많이 참석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희도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요. 한 400~500명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 120여 명 법인 관계자들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참여한 걸로 돼 있고요. 행사 주관한 곳에서 이제 보건소랑 이렇게 질병관리본부랑 해서 참석자들에게 이제 개별 연락을 자가격리를 하던가 조심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 이제 하윤수 회장님하고 일종의 밀접 접촉을 했던 분들은 이제 조금 좀 심각한 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반 평중들의 경우에도 조금 개별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상응하는 조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별개로 이제 확보된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 차원에서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인데 교육감님 많이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속보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확진 판정은 아직 안 나왔고 검사에 들어간 의원들도 지금 몇 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국회가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이 자진해서 지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받는다는 얘기가 황교안 대표도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같이 아침 회의에 같이 자리했기 때문에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당초 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연기가 됐습니다. 신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검사를 받게 되자 통합당에서 본회의 연기를 제안했고 민주당도 이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었고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특위 의결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도 연기가 됐고요.
민주당에 따르면 심재철 원내대표 그 검진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국회의장을 다시 협의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이죠. 6시부터 모레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건물 대부분이 전면 폐쇄됩니다. 방역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결정된 곳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국회 도서관, 의정관, 어린이집 5곳이고요. 이어서 국회 헌정의 건물과 헌정기념관, 또 새로 지어진 소통관 이런 3곳에 대해서는 추가 방역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감염병 우려와 방역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이 세 분, 네 분이죠. 황교안 대표, 심재철, 전희경, 곽상도 의원. 그러면 일단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뭐 그게 원칙이기도 하고 네네. 또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고요.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쯤에 나오기 때문에 오전 중에 뭐 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 역시 이제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네네. 현재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대면 선거 운동 이거를 안 한다라고 네.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통합당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쪽은 뭐 아직 뭐 민주당을 네. 제외한 뭐 다른 당들이 뭐 선거운동 중단을 공식화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네네. 다만 그 예비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뭐 선거운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네네. 곳들은 네,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산에서도 이제 후보들이 뭐 그 선거운동 대신에 뭐 방역 자원봉사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통합당이 사실은 지난 주말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정광훈 목사가 주최를 했고, 근데 조용히 있다가 이제는 한마디를 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죠. 그 집회가. 네. 그러니까 지난주 네. 금요일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을 폐렴으로 연결시켜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틀어막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규모 집회 불허 네네. 조치에 대해서 비판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집회를 열고자 하는 마음을 저 역시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그 대규모 그렇죠. 집회 금지, 자제 요청을 보낸 건데요. 정광훈 이렇게 목사 뭐라 그러나요?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정광훈 목사는 뭐 당장 29일, 네. 그러니까 2월 29일하고 3월 1일 예정되는 주말 집회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 관계자도 역시 오마이뉴스와는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집회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우리도 나름대로의 정략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강조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를 집회에 덮어씌우려는 그런 주사파들 전략에 맞서 대응하겠다. 이번 주 개최 여부는 정부의 참여는 이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광훈 목사가 뭐 네. 코로나19에 걸려도 뭐 우리는 뭐 천국에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 괜찮다 뭐 그런 말도 했다는데 근데 어쨌든 뭐 주말에 집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아마 오늘 밤 늦게나 네. 이 내일 새벽쯤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예전에 중세 때 패스트가 창궐했을 네. 때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종교적인 중심으로, 힘으로 네. 우리가 네. 뭐 이거를 치료를 해보자 해서 모두 뭐 성당으로 교회로 모여갖고 오히려 더 창궐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럴 때는 뭐 종교적인 힘도 좋지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지자체장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부담이 되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그중에 한 명인데 지금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어떤 뭐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 건가요? 네, 어떤 명령이냐면 네. 그 신천지 종교시설을 전부 강제로 봉쇄하고 그다음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뭐 경기도 입장에서는 뭐 신천지가 어차피 뭐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했으니까 뭐 큰 피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신천지가 공개한 이 경기도 내 시설이 약 한 239곳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파악을 해보니까 270곳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하고 네네. 이게 안 맞는다는 그러네요. 건데 그래서 일단 파악된 곳은 모두 이렇게 조치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경기도에서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개신교도 다른 교회들 뭐 이런 곳에서도 뭐 예배를 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배를 쉬는 뭐 소망교회도 네네. 그 예배를 쉰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부목사가 이 경북 저 청도의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참석한 네, 것으로 맞아요. 알려진 이 명성교회, 이 명성교회도 어제 그 앞으로는 그 온라인으로 네, 예배를 보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도심 집회 원천 봉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이번 주 토요일 29일과 일요일인 3월 1일 광화광장 등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불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네. 집회도 예정돼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되고 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취소도 다시 한번 당부를 했는데요. 하지만 예상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집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박원순 시장은 뭐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광훈 목사 같은 뭐 신원 특정이 가능한 사람은 물론 신원 불특정 참가자에 대해서도 채증된 동영상과 사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조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출퇴근 시간, 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네. 서울시 공무원부터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그래서 필수 인력, 방역과 관련된 인력과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70% 이상의 서울시 공무원이 10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에게 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 원격 회의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상의 회원사가 전국 18만 개 기업이거든요. 다 지킬지 모르겠지만 권고를 했고요. 뭐 현대차그룹도 외부인 본사 출입 금지 조치를 했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에 대해서는 확진자 동선과 일치하는 경우 재택근무 하라 지시했고요. 이외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으로 관찰 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이 잦은 제약회사 등 뭐 제 대학 동창이나 선배들에게 들어보니까 특히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그렇죠. 하라. 병원에 자주 가는 그런 그 업무가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고 전화로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정상 기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지역 감염이 된 거잖아요. 지역사회 감염이 된 네,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역학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정부가 지금 의학계 전문가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저도 한 네. 열몇 군데 다녔어요 오늘. 근데 없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면 마스크만 있던데요. 면 마스크만 있는데 네. 사람 또 이게 또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게 뭐 그냥 부직포라도 구하려고 지금 뭐 KF 안 들어간 거라도 구하려고 하거든요. 네. 정부 대책 나온 게 뭐가 좀 있나요? 뭐 마스크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다라는 네. 얘기는 좀 지속해서 쭉 나왔던 상황인데, 네. 그 뭐 이제 그 먼저는 공공 영역에 있어서 먼저 공급을 하고 외국에 수출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뭐 통제하든가 네. 조정해가지고 또 국내에 많이 공급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정세균 총리가 지금 국회 기자 코로나 간담회를 3법 했습니다. 이게 그게 뭐 다만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있는데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복지위는 통과했는데 네네 국회가 열려서 정상화돼야지 논의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의학계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뭐 의학계 전문가들과의 뭐 만남이 있었는데 네. 뭐 그 의사협회에서 계속 이제 중국인이나 그 네네.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의학계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뭐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긴 한데 근데 좀 뭐랄까요, 이 중국인 외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이 주장이 좀 이 회장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과거 최대집 회장의 좀 정치 활동이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 전문가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인 입국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어떤 뭐 전문성이 아니라 어떤 뭐 정치적인 판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금 뭐 확대하진 않겠다 입국 금지 방침을. 근데 네네. 지금 방침인 걸로 알려져 있고 군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속보로 대구 주한미군 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 가족이 나왔다는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일부만 나온 상황이라서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들어오는 대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군대에서 나오면 굉장히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오전마다 2명이 늘어서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13명입니다. 육군 10명, 공군 1명, 해군 1명, 그리고 해병 1명인데요. 네. 군 자체의 기준에 따른 예방적 격리 인원이 7,500명이에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지난 10일 이후 대구나 뭐 경북 청도, 영청 등을 방문했던 장병 아니면 위험국가를 방문했던 장병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격리를 좀 하고 있는데 증상은 없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선은 위험 지역에 갔던 거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군의 조치가 네. 야외 훈련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소식이 계속 들어와서요. 이쯤에서 저희가 1, 2부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신현영 명지병원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